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받은 게 뭐냐면 토플 스피킹 얼마나 완벽하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 보통은 토플 스피킹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만점을 받으려면 원어민처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게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거든요.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30점이 나올 경우에도 원어민처럼 얘기하는 경우보다 외국인이지만 혹은 발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다든지 스페인 사람인 경우에는 스페인어 억양이 섞여 있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발음이 조금 원래 모국어 발음이 조금 나더라도 소통이 되고 답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또 답변의 짜임새가 좋은 경우에는 30점까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은 대부분 성인이라서 어릴 때부터 뭐 외국에 조금 사셨거나 이러면 영어 발음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쭉 공부를 하시다가 뭐 대학 석사, 박사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뭐 포닥 이런 거 가신다고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발음이 원어민과 전혀 먼 발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30점까지 나오는 거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발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어식으로 발음을 하지만 제가 다 알아듣고 외국인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강세나 억양이 틀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에 적혀있는 답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ETS에서 나온 건데 The Official Guide to the TOEFL Test 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4번째 에디션이고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도 얘기를 했죠. 이 책은 토플 공부를 하면 무조건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점수가 너무 낮아서 예를 들어 막 50점 미만인 분들은 좀 보기 힘든데 7, 80점 넘으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웬만한 학원 몇 달 코스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정확한 정보겠죠. 왜냐면 토플을 만든 ETS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공부하기에 좋은데 여기 안에 보면 리딩, 리스닝 이렇게 진행이 되고 끝에 이렇게 테스트가 3개가 있어요. 여기부터 테스트 3개가 들어있는데 테스트 안에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스피킹, 라이팅 이것도 답변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우수 답변 있죠? 그러니까 ETS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답변이 우수한가 이런 거 스피킹, 라이팅 전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YBM에서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딱지가 있어요. YBM이라고 여기에. YBM에서 들고 와서 원래 이게 원서는 한국어로 적혀 있지도 않고 뭐 해설도 없고 이런데 YBM에서 이걸 수입을 하면서 한국어를 다 적어놨어요. 되게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테스트 2번째 스피킹 답변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퀘스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What kind of reading material, such as novels, magazines, or poetry, do you most like to read in your free time? Explain why you find this kind of reading material interesting. 소설이나 잡지, 시집 등의 어떤 종류의 읽을거리를 여가 시간에 가장 즐겨 읽는가? 그런 종류의 읽을거리를 흥미롭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우리가 아는 스피킹 파트 1 질문이죠. 준비는 15초, 그리고 답변을 45초 동안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수 답변이랑 보통 수준의 답변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리스닝 파일도 첨부가 돼 있어서 들을 수 있어요. 우수 답변을 먼저 보면 I mostly read plays in my free time. As I am an aspiring actress and I do like the ways a play is concocted, as well as the dramatic events. I do mostly love the Shakespearean plays, as you can easily identify with the characters, even though they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time from ours. You can identify with them because they deal with problems that we face in our time, such as love, family problems, jealousy. I also like to read fantasy books, as they lead you. 이렇게 끊기기도 해요. 지금 보면 끊겨 있죠? 45초간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끊긴다고 해서 굉장히 감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변이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5초 안에 묻는 말에 정확히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서 대답을 했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리고 발음도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수준의 답변을 보면 이제 보통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스피킹이 뭐 15점에서 23점 정도? 그 정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 are two kind of reading material that I usually use. The first one is books, and the second one is magazine. I like to read books because we have a story, and the author creates his world, and it'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adventures of the people. My second type of reading material is magazines, because I like sports and I like to know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of sport with images and articles about the sport.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채점자 의견이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우수 답변은 희곡에 대한 선호도를 밝히면서 희곡 읽기를 왜 좋아하는지 조리 있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 보통 수준의 경우에는 채점자 의견이 수험자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긴 했는데 답변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 여기 보면 책을 좋아하고 매거진도 좋아하는데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뭔가 좀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별로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죠. 제가 퀘스천 1하고 2는 답변을 할 때 굉장히 퍼스널,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적으라고 하는데, 보통은 답변을 적을 때 디테일을 많이 빼놓고 적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 포맷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뭐 학원이나 책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포맷에 단어를 몇 개 바꿔가지고 이 답변이랑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사실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보다는 실제로 스스로 답변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보면 주제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구글에 TOEFL Speaking Question 1, 2 이렇게 하면 검색 결과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주제를 보고 스스로 답을 작성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남이 작성한 답은 뭐 암기할 이유도 없기도 한데, 암기를 하더라도 많이 잊어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문장 구성하는 능력 있죠? 그게 좀 잘하니까 스스로 해보는 게 좋고, 그게 이제 라이팅 할 때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플 스피킹을 얼마나 완벽하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퀘스천 1, 2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퀘스천 1, 2는 자세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개인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안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하게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가끔 보면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개인적이에요. 네가 여가 시간에 뭘 하냐, 아니면 너는 이 중에 뭘 좋아하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파트 3이랑 5 같은 경우는 캠퍼스 라이프 얘기가 나오죠. 캠퍼스 라이프의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이나 교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들은 거랑 읽은 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읽기와 듣기 정보를 조합을 잘 하면 되는데, 파트 3 같은 경우는 리딩에 공지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지가 왜, 예를 들어 파킹랏을 새로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왜 새로 짓게 됐는지랑 그 짓게 된다는 사실,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 동아리 클럽에서 새로운 멤버를 받을 때 이제 인터뷰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를 보는 이유.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겠다, 보는 이유, 이 정도만 딱 잡으시면 돼요. 45점. 그리고 리스닝에서는 이 공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종합을 해서 그 학생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면 돼요. 최대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는 이것도 캠퍼스 라이프인데, 보통은 학생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공항에 친구를 데리러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은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에디터직을 그만둬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꼭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솔루션 2개가 리스닝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는 리딩이 없죠. 그러니까 리스닝을 정리를 하면 돼요. 보통 30초간 이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솔루션 2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고른 솔루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파트 3이랑 5는
대답하기가 별로 힘들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이 많이 약할 경우에 좀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리딩 리스닝을 최소 23점 이상 올려야 스피킹 통합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킹 파트 4랑 6은 렉처인데 렉처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책을 진짜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보통 모의고사라고 하면 해커스에서 나온 책이랑 How to Master 시리즈랑 영단기, ETS 액츄얼 이런 식으로 책이 굉장히 많은데 파트 4랑 6은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강의를 접하면서 그거를 추격해서 대답해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얼만큼 풀고 가냐면 파트 3에서 6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당 10문제 정도 풀고 10문제면 진짜 많이 푼 것 같아요. 10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답변을 한 번씩만 해봐요. 같은 문제로.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고 그냥 답지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문제로 최소 5번에서 10번 내가 생각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대답이 된 것 같다 라고 할 때까지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책도 이제 10문제면 보통 한 권 풀었다는 뜻이거든요. 모의고사 책을. 보통은 이제 80점 정도까지면 뭐 한두 권 정도도 괜찮은데 100점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서너 권,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3, 40문제, 파트 3에서 6까지 하면 120문제 정도는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긴장도 좀 덜하고 내가 많은 주제를 봤으니까 조금 정리하는 연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답을 하고 싶으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주저주저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연습이에요. 스피킹 파트 1, 2는 300문항 이상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 그리고 파트 3에서 6까지는 120문항 이상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 녹음을 해가면서 스스로 들어보거나 아니면 뭐 영어 잘하는 친구 있으면 들려주거나 원어민 친구, 선생님 뭐 여러 사람을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스피킹 답변을 들려주고 혼자서만 들으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남에게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